자, 우리 그 ISLM 거기 볼게요. 2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시 또 큰 그림 또 그립시다. 계속 지겹지만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 그림이에요. 그래서 AS와 AD. 자, 주인공이 누군가 찾으시면 누구라고요? Y고요. 여기가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딜 볼 거냐면 이쪽을 지금 보려고 해요.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총수요다 이렇게 얘기해요. Aggregate Dema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인 거죠. 실물과 관련된 생산물 시장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면에 이제 화폐가 흐름이 쫙 흘러요. 보이세요? 막 이렇게 뭐 실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뭐 기가 보인다거나 뭐 흐름이 반대되면 측면에서의 이제 화폐가 쫙 흘러가네요. P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두 개가 쫙 맞았을 때가 이제 사실은 다 균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까 봤어요. 뭐냐면 Y는 C, I, G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I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C와 G를 전리 넘기면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IS 곡선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IS 곡선이 뭐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LN 곡선인데 화폐 수요 공급이 딱 일치하는 거 보시면 돼요. 이 화폐 공급이자 승수 떠오르세요? 공식? 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막 꿈속에서도 그게 막 떠오르고 막 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떤 이제 써놓을까? 우리도 벽보에다가 그냥 시간표 써놓지 말고 승수 공식 이게 써놓고 그렇게 할게요. 이거 저 미쳤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공식 써놓을 테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 LM 곡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LM 이렇게 하면 L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이 뭡니까? 라고 하면 L은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liquidity 이거예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바로 화폐가 되니까 유동성 선호서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M이 뭡니까? 라고 하면 M은 money supply 이렇게 이거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다시요. LM 곡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M이 있으니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S 곡선과 LM 곡선의 균형하면은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 보면서 할게요. 27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 얘가 그냥 별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 3번 정도 볼까요? 3번에 보시면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독자적으로 막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부 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정돼요.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한 거는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여기 또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 미치죠. 그래서 이 시장 두 개를 보면 Y가 이렇게 쭉 링크 역할을 하고요. 내생 변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자율이 연결해 가지고 Y와 이자율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Y랑 R이 있고 여기도 Y라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국민소득과 이자율은 생산물 시장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5번 다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시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할 건데 그건 ISLM을 보시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차차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요거는 머릿속에 잘 우선 넣어두시고 자, 280페이지 가볼게요. ISLM 모형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볼까요? ISLM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또 얘기합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상호작용, 누가 상호작용? 여기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모형이 되겠고요.
원래 케인즈의 생각을 좀 뭔가 이렇게 쫙 겉으로 드러내게 된 거예요.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케인즈 모형의 완결 이론 밑줄 치세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잘난 척할 때 케인즈 이론의 초기 약간 원시 모델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케인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2,045도선 되는 거고요. 거기선 국민소득만 구할 수 있었는데 요거 이제 케인즈 모형에서는 완결.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경제 전체 완결 모형은 이거예요. 근데 케인즈 동네는 어떻게 돼요? 공급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수요만 신경 쓰면 되니까 케인즈 동네에서는 여기 ISL만 하면 모두 다 이제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 동네에서 완결 모형이 ISLM이고요. 영국의 경제학자 노벨상 받은 힉스와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거시경제학의 이제 도구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뭔가라고 하면 3번에 보시면 케인즈에서는 이게 투자가 애니멀 스피릿을 강조해가지고 이자율에 영향 안 미치는데 여기서는 이자율도 영향 미친다 봤어요. 물론 케인즈 쪽에서는 에이 뭐 조금 영향 미치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자율이 링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거기 투자의 감소함수다라는 거 하나 더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4번 하나 밑줄 칠게요. 물가는 고정돼 있으며 그 하나 밑줄 치시고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서 하는 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Y랑 R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그리시면, Y랑 R 평면에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물가 어디 갔어요? 물가. 물가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게 되면은 물가는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환율? 없잖아요. 환율 고정된 거라니까요. 환율. 예, 환율이라 할게요. 이자율은 어떻게 돼? 아, 이자율은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임금 어떻게 돼? 임금.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건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임금도 고정돼 있고요. 아무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주로 이제 물가가 될 텐데요. 물가가 당연히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물가가 변하게 되면은 여기 물가 여기 P가 여기 있죠. 그래서 LN 곡선에 영향을 미쳐서 LN 곡선이 이동한다. 그렇게 가게 된다고요. 고정된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이자율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ISLM 모형은 누구 모형이라고? 케인즈 모형이에요. 케인즈. 아셨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애들은 막 되게 싫어해요.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케인즈 모형이기 때문에 그 박스 거의 보시면 5번에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한다. 근데 이게 케인즈 가정이죠. 자, 공급은 언제든지 수요만 있으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요. 공급할 수 있고요. 물가는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구조 볼게요. 자, 다시 이건데 생산물 시장에서 IS 곡선이 결정되고 화폐 시장에서 LN 곡선이 결정되고 이 두 개 같아지는 부분이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뭐 케인즈니까 수요를 강조해요. 그래서 수요 측면의 균형이 달성된다. 1번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ISLM에서부터 AD 곡선이 도출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AD 곡선이 도출되고요. AS는 이거는 공급 생산이잖아요. 총 공급이니까 공급은 우리가 고전학파 때 잠깐 얘기했는데 생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함수 보셔야죠. Y는 F, L과 K 하니까 노동시장 이런 것들 있죠. 다 이런 것들은 이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이쪽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로부터 그거 살짝 밑줄 치시면 그래서 그게 AS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 생산함수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생산함수 거기서 AS가 결정되고 고전학파는 우리가 수직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저 앞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총수요를 결정한다. 이 큰 그림을 먼저 잘 해두세요. 우선 이해도 중요한 건데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좀 이해할 때도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줄에 그래서 AD와 AS가 교차하는 점에서 일반 균형이 달성된다. 뭐 밑에는 그냥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속에 그냥 표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S 곡선 드디어 봅시다. 긴장하시고 보시죠. 아, 긴장할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익숙해요. 그냥 왠지 근데 뭐 저기 뭐 IS가 뭐 어렵대 자꾸 이래가지고 자 1번 보시면 IS 자, 밑에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우선 개념 볼까요? 개념.
뭐 간단히 그냥 보고 한번 그냥 다시 책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개념 뭐예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개념 쓰세요. 저기 다 있는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냥 끝이죠, 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자, 주인공을 누구로 삼을까? 그거예요. 상호작용 누가 한다고요? Y랑 R이 상호작용하네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어디에 나타내면 Y와 R의 평면에 뭐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라고 도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이요, 끝. 다시요. ISLM, IS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고 I가 투자고 S가 저축인데 저게 C, I 저게 저리 넘어가면 되죠. 도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Y랑 R 평면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케인즈 모형이죠. 케인즈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도출 한번 볼게요. 도출. 자, 이렇게 하세요. 요것도 뽀록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Y가 있고 C고요. I를 살렸어요. G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생산물 시장이죠. 요 I 보이시죠? 다음 C와 G 전리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요건 하셔야 돼요. 그 뭐 하면 Y 마이너스 가처분 소득에다가 뭐 소비 빼고 저축이고 민간 저축, 정부 저축해서 총 저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C가 반짝거리면 안 돼요. 이거 빛 없애세요. G가 반짝거리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 써놨잖아. 주인공 2명. 반짝반짝 빛나는 주인공 2명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하나의 주인공이고요. 지금 얘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뭐 제가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가 변했다 할게요. 얘는 투자에 대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투자 생각하세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업하고 돈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요.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투자는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다 합시다. 자, 주인공 여기다 표현합시다. 다시 한번. Y고 이자율이에요. 자, 주인공 잘 잡으셨죠? 이 주인공 잡는 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데 이게 나중에 Y에서 P로 하면 이게 AD에 AS를 해야 되고 Y에서 R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는 ISLM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투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우선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공급이죠. CST. 이쪽이 수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졌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써드리면 이자율의 하락이 투자를 증가시키면 증가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생산물 시장이죠. 강조하려고 또 써요. 생산물 시장에 공급이 크다고요? 수요가 크다고요? 수요가 크죠. 그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해결할 때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랑 얘예요. 남녀 주인공이니까 얘가 막 하게 되면 얘가 해결해야지 딴 사람들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Y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Y가 올라가는 걸로 어디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거 쓸게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Y는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 우리는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와 뭐만 보려고 하시면 되냐면 아이고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균형 상태가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갔을 때 보니까 Y가 증가했구나. 뭐 그거요. 그래서 이 균형이 된 그 상태를 연결한 게 IS 곡선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로점에서 시작할게요. 자, 이거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책에 있는 것 같이 뭐 복잡하게 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이 상태가 있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초과 수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기가 초과 수요가 되고요.
이게 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올라가서 이쪽 부분이 커졌으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려면 Y가 이자율을 다시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미 내려갔고요. 그 다음 이제 Y가 조정해 줘야 되는데 Y가 증가해야 되네요. 그래서 Y가 이렇게 증가해서 1점 이렇게 되면 요 점도 이제 균형이 되는 거죠. 요 식이 이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됐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쫙 연결한 거 이게 IS 곡선이다. 그러니까 여기 0점에 있는 것도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고요. 1점에 있는 것도 지금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고 요 IS 곡선 파란 색깔 이탈되면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생산물 시장의 불균형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위에가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 여기 또 다시 있죠. 곡선상에 있으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Y랑 아래 평면에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냥 도출이에요. 도출. 간단하죠? 예, 뭐 그냥 쉬워요. 이렇게. 자, 요거 하나 볼까요? 그럼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IS 곡선상에서는 지금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균형이 이탈되면 균형이 아니에요. 초과 수요고요. 이쪽이면 초과 공급인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해 볼게요. 뭐 생산물 시장의 불균형 한번 볼까요? 이거 그냥 연습을 합시다. 뭐 전하긴 그렇고. 저기 한번 볼게요. 참고. 이게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도. 자, 이게 Y고요. R이고요. 자, 주인공 다시 찾으세요. 주인공 누구로 했어요? 여러분들 PD 감독이에요. R과 Y로 잡았어요. 자, 이게 IS 곡선상입니다. 요 위에가 지금 두 사람이 평안한 균형 상태가 돼요. 자, 여기 상태 해봅시다. 여기 상태 A라 해봅시다. A. 자, 이거는 균형 궤적에서 이탈됐어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암기하셔도 되는데 IS 곡선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 무조건 위에 있으면 공급이 더 커요. 밑에 있으면 수요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A를 판단할 때 곡선상에서 이탈되는데 밑에서 볼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1번 시각 이렇게 볼게요. 눈을 여기서 갖고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늘 한 것처럼 RA, R0로 할게요. 0 이렇게 점점점점점. 자, R0일 때는 국민소득이 어디가 돼야 균형이냐면 0이 돼야지 균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R을 고정시켰어요. 그때 국민소득이 여기 요 곡선상이니까 Y0까지 돼야지 균형인 거죠. 곡선상에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이게요. 국민소득이 더 이렇게 더 많아졌다니까요. YA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요. 우리 균형식 찾아봅시다. 균형식. 균형식은 Y랑 C I 이자율 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프 보는 연습이에요. R이 고정되지 없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균형 상태인데 A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가 커져? 이쪽이 생산물 시장의 수요고 공급인데 왼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크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생산물 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판단만 하세요. 시험 문제는 그냥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이야. 그렇게 해도 문제는 다 풀려요. 우선 첫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요 식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밑에서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 여기가 1점이 이제 균형인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갔을 때가 사실 균형이죠. 근데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자, 요 2번 시각으로 볼게요. 2번 시각. 자, 다시 Y, C, I, G 이렇게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점이 균형인데 A점 상황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그리면 더 낫긴 한데 그냥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그릴게요. 다 뭐가 고정돼 있어요? 밑에서 보니까 Y가 고정돼 있어요. Y 고정돼 있어요. 원래 이제 균형 이자율이었었는데 A점은 요 1점은 균형 상태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갔어요. 그럼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라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가 내려앉고요.
자, 이게 시소 생각하시면 이게 균형 상태인데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가 푹 내려앉았어요. 그럼 부등호가 당연히 왼쪽이 크죠. 아무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옆에서 봤을 땐 얘가 올라가서 초과 공급. 여기서는 얘를 고정시켰으니까 이 자리 올라가서 얘가 내려가서 초과 공급.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디서 봤느냐.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는 안 보죠. 둘 다 올라간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복잡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와 같이 IS 곡선의 상방에는 생산물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초과 공급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이자율이 떨어져야지 균형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볼 거는 이동을 볼게요. 이동 이렇게요. 자, 또 그냥 y는 CIG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y는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금색깔을 칠할게요. 이렇게 쫙. 노랑이네요. 노랑. 금색깔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무슨 색을 섞어야 되지? 연금술사가 돼. 아, 이러면 안 되네. 빨강이 됐네. 아무튼 이렇게 금처럼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Y랑 R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사예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 강약 조정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쫙 있습니다. 여기가 Y고 여기 R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IS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에가 이제 얘네가 약간 탱고 댄스만 추는 거예요. 이자율이 변하면 얘도 변하고 해서 같이 요 위에서는 균형이 쫙 유지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탈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야. 남자는 뭐 왼쪽으로 가는데 여자는 오른쪽 가고 막 이렇게 쫙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Y랑 R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가 아까 저쪽에 했어요. 저 P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IS 곡선식이 쫙 나와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개방경제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면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수출이고 얘는 수입이죠. 자, Y랑 R 이외에 나머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자율 옆에서 보세요. 이자율이 고정돼 있어요. 점점점점점 고정돼 있어요. 제로에서. 자, 이자율이 고정시 쓸게요. 이자율이 R이 고정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 고정시키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했다 해볼게요. 소비가 증가했어요.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커져요. 수요가 커졌죠. 얘는 안 움직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죠. 증가. 첫 번째는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이자율 이외, 그러니까 시험지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뭐 소비, 뭐 독립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렇게 했는데 이자율 하면 이자율은 이건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것도 이제 아주 심플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자율을 뺀 나머지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이자율을 고정시켰으니까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데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수요가 커지게 되니까 균형 맞추려면 Y가 증가해서 어떻게 해요? 같아질 때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가 증가하니까 얘가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거 한 줄에서 그냥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책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자율이 고정돼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소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투자, 이자율과 상관없는 투자가 증가하거나 그렇죠? 이자율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이쪽이 증가하면 돼요.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은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감소해야 되는 거죠. 수입은 감소해야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Y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자율이 고정되는데 Y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밑에서 보면 상방이동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면 우측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측 좌측으로 하세요. 끝이에요. 끝.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하면 얘가 관심사예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조세를 감면하는 거는 소비 증가로 보시면 돼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아무튼 재정 정책은 정부 이익을 증가시키면 IS가 우측 이동한다. 그걸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요거 하나 보시고. 자, 하는 김에 요거까지 볼게요. 한번 보세요.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책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수식으로 푸는 건데 그 수식은 그냥 원래 학자들이 이렇게 쫙 할 때 좀 이렇게 직관이 안 될 때 이제 수식 쓰는 거고 우리는 직관으로 대충 풀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Y는 CIG 요거 쫙 써놓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게 이벤트도 해야겠다. 뭐 중간에 뭐 Y 숨겨놓고 C 숨겨놓고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면 Y는 CIG 그 외치시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 다시 또 쓸게요. Y는 C, I, G. 여기 수출 빼기 수입은 뺍시다 우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쫙. Y, R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다시 또 따로 이렇게 뭐 특강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계산 문제 특강 빨간 색깔 보면 옛날엔 이거 재밌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날엔 이거 4사분면 그려가지고 막 그렸어요. 거기 보면 막 빙글빙글 막 돌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IS는 역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과목 파트다 해서 포기하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어렵게 여러분들을 애둘러가지고 막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게 교수님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이제 틀을 깬 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뭐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서울대 그 정년퇴임 하셨는데 이지순 교수님 거시경제 책 보면 아예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로 막 빙글빙글도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그냥 설명했더니 뭐 야매냐 뽀록꾸냐 막 하는데 뭔 뽀록꾸야. 그냥 교과서에 그냥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우리 객관식에 가장 부합하는 게 이거 같아서 우선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책에 뭐 수식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주관식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는 아니면 행시 보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답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IS에 어떤 충격하면은 말로 써야 되고 그다음 그래프도 그려줘야 되고 거기다 수식으로 이렇게 쫙 써주면 답안지가 이렇게 다채로워 보여요. 그럴 때 이제 사실 하는 거 우리는 답만 딱 찾아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다시 여기 봅시다. 하나의 점을 잡으세요. 여기 균형점이에요. 이자율이 있고 Y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출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투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Y가 증가해야 되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볼게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투자가 이자율에 되게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왕창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Y도. 이게 왕창 증가하죠. 그러네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게 됐네. 왕창을 다 같이 외치니까 이상해요. 아무튼 여기요. 얘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거의 안 변했어. 투자가.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예요? 야, 무슨 기업 사업가가 투자하는데 이자율에 영향받냐? 애니멀 스피릿 하면 안 변해요. 그럼 얘도 안 변하겠죠. 뭐. 이거 세 개 가만히 봐보세요. 이자율이라는 이게 탄력성 얘기랑 똑같죠. 이자율이라는 곡에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투자가 얘는 별로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Y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얘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Y가 좀 증가했고 얘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얘가 투자가 민감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얘도 민감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이 여기 제로점에서 R0에서 떨어졌어요. 스스로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율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리는 건 얘 Y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머지들은 여기 다 숨겨져 있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IS 곡선을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파랭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투자가 많이 변해서 Y가 많이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가 많이 변하니까 이렇게 많이 변해서 이자율이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IS가 완만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가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빨간색은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얘는 안 변했고요. 그러니까 얘도 안 변하죠. 그럼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Y는 그냥 변함 없으니까 이거 하면 이게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IS는 수직 이렇게요. 자, 그럼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포인트를 잡아보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냐, 좀 가파르냐, 뭐 수직이냐, 아예 수평이냐,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자리 0.001% 떨어졌는데 투자가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면, 그랬을 땐 얘도 무한대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로 보면, 요게 보시면 돼요, 요거. 요게 바로, 자, 투자가 이 자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인데요. 그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투자 수요라고 할게요. 투자 수요의 뭐 탄력성? 이자율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율 탄력성이 중요한데 이게 클수록 자, 이자율의 투자가 민감하게 변하니까 이자율이 좀만 떨어져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Y도 많이 증가하니까 이자율 살짝 떨어뜨리면 많이 증가하네요. 이게 탄력성 그때 기울기 그런 거 본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클면 클수록 여기 보시면 IS 곡선은 그냥 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파로 얘기하면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 게 빨강이에요, 파랑이에요. 두 개 보면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 투자할 때 보면은 창업자 무슨 야성적 충동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그냥 뭐 이자율에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케인즈에 가까운 거죠. 케인즈 사고 방식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거지만 케인즈에 가깝고,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냥 기울기 가파른 걸로 케인즈 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초기 그냥 순수한 케인즈에 가깝고요. 고전학파는 요거에 가깝죠. 투자가 이자율에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니까요. 그 고전학파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완만. 요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값하는 거를 케인즈로 할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순수 케인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케인즈로 할게요. 케인즈. 얘 무슨 케인즈입니까? 하면 그냥 초기 애니멀을 강조한 애니멀 케인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끝이에요. 끝. 이게. 요게 이제 좀 쫙 이렇게 더 보이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개방 경제 하에 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산 효과 뭐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좀 응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요즘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이 되면서 동영상이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특강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책을 하나 새로 내셨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제 돈 벌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한 학교에 있으면 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제자로 이렇게 키우는데 사실 그것도 뿌듯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같이 경제학을 뭐 복수 전공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 많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보면 경제 원론이나 미시거시 이런 거 보면 강좌 수가 개설이면 4-5개 이상씩도 되고 막 그래요. 큰 대학 사이즈가 크면 복수 전공 많이 하니까.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고 경제학 뭐 미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경제학과 한 60명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좀 안 되니까 책을 하면 이제 그나마 이제 꼬시생들이나 그런 애들이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게 별로 안 되니까 책이 새로 나오면 방학 때는 이렇게 특강하러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이제 다른 교수님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각 학교의 모든 미시나 거시 하시는 분들이 다 특강에서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그냥 좀 이제 늦게 가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그냥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놀아줘가지고 제 이게 위에 친구랑 같이 방학 때 뭐 하지? 그러면 야 어떤 교수님이 외부 초빙으로 특강 오시는데 그거 하나 듣자. 그러면 그냥 시원하잖아. 에어컨이 있고 도서관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특강하러 딱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이거 하다가 이제 좀 답답하니까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같이 갔던 그 친구가 너무 질문도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잘하고, 이렇게 애가, 경작에 늘 관심이 있었던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저렇게 똑똑한 학생이 왜 이렇게 외진돼 있지?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우리 대학으로 와라! 해가지고, 면접을 오게 했는데 자랑을 하셨나 봐. 이게 면접관이 한 3분이 딱 앉아 계신데 딱 오니까 제가 말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하니까 그래요? 하고 표정이 밝아지기보다는 이렇게 너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하고 이렇게 막 거의 매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질문을 막 한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뭐 이쪽이 좀 그래도 제일 복잡하니까 그 뭐 IS 곡선이 그 뭔지 설명하고 언제 우측 이동하는지, 야 기울기에 영향 미친 요인하고 그 학파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 좀 해봐.
왜 말로요?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쫙 있어가지고 IS 곡선이라는 것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국민소득과 이자율 평면에 나타낸 것이고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요거요. 요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하거나 독립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은 감소해야죠. 그럴 때는 우측 이동합니다. 그리고 IS 곡선의 기울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서 그럴수록 완만해지고요. 케인즈 같이 이자율의 탄력성이 작다고 봤을 때는 수지가 가깝고 고전학파 같이 이자율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좀 완만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교수님이 뭐 좀 하네? 뭐 그러고 이제 물론 끝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은 다음에 그다음 이제 뭐 수식으로 좀 하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이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좀 잘 한번 봐두세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갔는데 뭐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갔는데 이래저래 그냥 뭐 또 가면은 또 늘 그렇죠. 이렇게 교수님들이 바쁘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잘 챙겨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가니까 또 여기에서 거기 학교 출신 교수님도 있잖아. 그분도 걔를 애지중지 사랑했었는데 딴 학교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괘씸한 놈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다가 좀 잘 안 됐어요. 당장 무슨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타임즈 보고 남들 안 보는데 혼자 좀 그랬어. 그러더니 영어 선생으로 변신해가지고 저기 대치동 그쪽에서 뭐 자기 이름 어떻게 하고 뭐 영어 선생으로 해서 뭐 돈 잘 벌고 그냥 저희 주위 친구들 중에서는 장가를 거의 못 갈 줄 알았어요. 제일 늦게 가고 못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딴 길로 갔어요. 딴 길로. 근데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마 계속 공부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냥 딴 길로 가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왜 뭐 했을까 그거는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가 그냥 좀 안 되면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을 가더라도 뭐 그냥 다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될 수는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영어로 괜히 그렇게 되는데 이 발음이 나빠가지고 보니까 그 자기는 리딩하고 문법 이런 것만 하고 영어 발음 또 외국인 써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요. 자 우리 책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IS 이게 떠올라야 돼요. IS 하면 막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허공에다가 이자율 CIG 그게 딱 써 있어야 되고요. 아셨죠? 자 1번 봅시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 한번 보시죠. 1번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총 공급 Y예요. 거기 CST가 담겨 있고요. 총 지출, 총 수요예요. 그래서 CIG 그렇게 있죠. 1번 보시면 되겠고 Y,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게 뭡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혹은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점. 여기 투자가 여기 있고요. 얘 C와 G 전리 넘기면 저축이라는. 그래서 IS가 거기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케인즈는 단순 모형은 요게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이제 화폐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영향 주는 게 여기에 링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라고 조금 모형을 확장시킨 거죠. 거기 보시면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와는 달리 화폐 시장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투자 함수가 이자율에 대한 감소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독립 투자고요. B가 뭐냐면 이게 탄력성 계수 영향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봅시다. B가 투자의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수요의 이자율의 민감성. 우리는 뭐 민감성이라고 보다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아니까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볼게요. 자,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주어지면 총지출은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감소함수, 뭐 조건, 뭐 누출 주입, 총공급, 총지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도출 한번 합시다. 밑에 1번. IS 곡선이란 자, 다시 생산물 시장의 균형. 그걸 머릿속에 쫙 박아두시고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이네요. 밑에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총지출이 증가해서 Y가 증가한다. 여기는 평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식에서 그냥 바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Y는 가능한 한 C, I, G. 그래서 이 하나의 식에서 그냥 다 직접 쓰세요. 근데 책을 쓸 땐 여기다가 막 화살표 쓰면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시죠.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우리 눈에는
이자율이 떨어졌더니 얘가 증가했다라는 요 마이너스 관계,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는 이자율이 떨어졌더니 얘가 증가됐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거는 사실 또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란 건 뭐냐면 한 단계 더 이게 심화해서 물어볼 때 하는 건데 그거보다 요게 먼저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중간에 블러 전파 과정은 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데 제일 끝에 y가 증가했다. 그래서 충격이 있을 때 어떤 결론인가 거기 잘 보시고 3번. 자, 그래서 이자율 하락 시 균형 및 소득이 증가하니까 IS는 우하향한다라는 거. 자, 뭐의 약자인가 보시면 투자와 저축의 첫 글자를 딴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수요 공급 그거 그냥 뭐 한 줄 써놓은 거잖아. 한 줄 초딩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칫 보면은 뭐 되게 어려서 그냥 그 위축되는 거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IS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탁 제끼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는 직접 관련 없는데 세무사 시험 볼 때 사실은 계산 문제가 보통 한 6, 7개씩 나왔었는데 그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안 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2-3문제. 그것도 되게 쉬운 걸로. 근데 이제 시험 본 학생들 물어봤더니 아예 안 풀었더라고. 수업 시간에 난이도가 상중하 하면은 하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나왔는데도요. 안 풀었어요. 왜 안 풀었냐 했더니 계산 문제는요. 그냥 딱 보면 숨이 턱 막힌데 그래서 다 제꼈대.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예 뭐 거시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칫 뭐 거시 야 그 IS도 무섭고 환율 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돼 버리면요. 그럼 진짜 거의 위축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도 그냥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접근하세요. 그래서 자꾸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친구한테 야, 너 IS가 언제 완만해지니? 뭐 그러면 그거 이자율에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정 안 되면 암기도 하셔도 되는데 약간 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 그러면 정부 지출 증가하면 IS 곡선 어떻게 되니? 그거 야 여기 식 보면은 얘네 가만히 있으니까 우측 이동이지. 아셨죠? 좀 이제 객관식 때 더 연습은 이제 자꾸 해요. 자, 282페이지 한번 볼게요. IS 곡선의 상방과 하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잘 보세요. 1번. 자, 우리 밑에 그림을 가지고 볼 건데요. 밑에 그림에서 저축과 투자에 의한 도출은 안 할게요. 아셨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총수요, 총공급 그거 가지고만 할게요.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Y가 있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케인즈의 45도 그림은 관심사가 요 변수 이거 하나예요. 수평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니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보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45도 보조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돼 있는데 얘가 C, I, 이자율이요. R0,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R0 찾으셨죠? 밑에서 왼쪽에 위에 그림이에요. 자, 균형점이 여기 2점이에요. 2점. 그래서 밑에 쭉 내려 그릴게요. 여기가 Y0예요. 제로라고 쓸게요. R0와 Y0가 같이 만나는 점이 여기 제로점이에요. 그래서 Y0는 여기 세팅되어 있고요. R0 여기 있어요. 점점점점점 여기요. 그러니까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위에서는 Y 하나만 있고요. 밑에서는 Y랑 R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케인즈 모형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원시인 모델이면 이게 좀 진화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제로점이 여기 연결시키면 돼요. 책에서는 2점이 이 다시점으로 연결된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IS 1번 보세요. 위에 설명. IS 곡선의 하방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IS 곡선을 먼저 도출을 한번 하고 할게요. 거기 위에 보시면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자율 떨어지니까 투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C, I, 이자율이 R1 나머지는 가만히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죠. 자, R0에서 R1은 이자율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상방 이동했네요. 자, 다시요. 자, R1에 거기 대응되는 균형미소득 여기 1점이에요.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1점입니다. Y1 여기 Y1. 자, 다시요.
자, before 이자율이 변하기 전에는 제로점이 균형이고 여기가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 이자율이 따라서 투자가 증가하니까 얘가 올라갔어요. 1에 대응되는 게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0과 1을 연결한, 그래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연결한 그 곡선이 이게 바로 IS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도출된 거고요. 다시 1번 볼게요. 1번. 자, IS 곡선의 하방은, 자, 밑에 하방은 G점이에요. G점. G 다시점이에요. 여기 볼게요. G라고만 쓸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보세요. 이자율은 떨어졌는데 국민소득이 Y0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자율은 떨어져서 R1인데 R1에 대응되는 Y0예요. 자, R1이 됐는데 거기 대응되는 Y0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G점이 여기. 보이세요?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아셨죠? 이건 그래프 연습하는 거 이걸로 문제 풀지 않아요. 다시 0점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요. G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R1의 이자율에 Y0니까 R1의 이자율에 Y0 연결된 거 쭉 올리면 여기가 G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보면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이게 파란 색깔이 공급이잖아요.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더 큰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생산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했던 게 더 편해요. 그래서 IS 곡선 상에는 여기 보시면 Y는 C, I, G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G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율이 내려갔잖아요. 이자율이 내려가서 투자가 올라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수요잖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그래프는 약간 보조하기 위한 그것도 아주 그냥 그런 거니까 뭐 살짝 보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IS 곡선 하방의 G-점, 그게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IS 곡선 밑에는 초과 수요, 위에는 초과 공급,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도출 좀 볼게요. 283페이지. 자, 1번 도출 과정 식으로, 시험 문제는 근데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식을 줘서 도출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1번. IS 곡선은 거의 도출 과정 보시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 맞고요. 케인즈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차이점은 투자가 이자율의 마이너스다의 그 CIG에 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IS 곡선의 이동과 기울기 결정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해외 부분까지 수출 수입까지 다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Y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X 마이너스 M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승수할 때랑 똑같아요. 전혀 달라질 거 없고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 받는 거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값을 집어넣을게요. 소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와요. 자, C0 더하기 스몰 c의 YD 가처분 소득이죠. 이거는 이제 기초 소비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 없는 소비. 요거는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이 한계 소비 성향이었어요. 스몰 c가. 그렇죠. 자, YD는 뭡니까 하면 거기 가처분 소득이네요. 얘는 Y-T였고요. 승수할 때 했었어요. 요거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아셨죠? 다음에 T는 어떻게 됩니까? 이 T는 조세인데요. 텍스인데 거기 보니까 T0 이게 정액세죠. 소득이라든가 다른 거에 유발되지 않는 그리고 더하기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스몰 t 비례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군요. 요건 지난번에 봤던 거랑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i가 하나 더 요거 이제 들어갔어요. 옛날에 이제 독립 투자에서 CI 제로만 했는데 I 제로에다가 거기 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BR 이렇게 해요. 이자율에 영향 받는 거. 이자율이 링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G는 뭐 직접 관련 없으니까 G 제로. 그다음 수출도 X 제로. 수입은 이제 약간 유발 수입 성향 그걸 좀 보려고 수입은 조금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니까 M 제로에다가 더하기 스몰 m의 Y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됐죠? 별거 없습니다. Y는 CIG에다가 수출 빼기 수입 하나 있고 거기다 각각의 변수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쫙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불편한 사람이 이게 정리한 게 너무 이제 정신 없어요. 거기 보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번은 해보세요. 이게 그냥 더 샘플셈이에요. 아셨죠?
자, 4번 잘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변수들을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저도 하기 싫은데 C0 더하기 C 이거 YD네요. 그래서 이거 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저거 보시면 Y-T인데 또 T는 또 이거예요. T0에다가 T의 Y 그냥 풀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I는요. I는 저기 독립투자에다가 BR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G0랑 수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해서 다행이고 다음 저기 M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빼기 M0에다가 스몰 m의 Y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걸 Y로 정리합시다. Y로 정리해서 밑에 끝에 보시면 이자율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애 여기 Y 있고요. 이 Y 있고요. 여기 Y 있고요. 이 Y로 정리한 게 승수할 때 똑같죠. 여기 이자율 이제 관심사가 하나 또 있어요. 아까까지는 Y 이렇게 있는데 여기 Y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요. Y를 저쪽으로 쫙 묶어서 이자율과의 관계로 표현을 한번 해봐요. 그게 밑에 정리가 돼 있죠. 자, 여기서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보고 쓰죠 뭐. 그래서 Y는 이 앞에 잔챙이가 많이 붙었네요. 기울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1만. 이 승수할 때 그 공식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좀 익숙할 거예요. 자꾸 보시다 보면 B R 이렇게 있고 더하기 잔챙이 여기 절편인 거죠. 절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이 변했을 때 얘가 이제 기울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는 수직축에 R을 넣게 돼요. 여기에 Y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R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R로 정리하면 R은 여기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요. B분의 1-C에 1-T 플러스 M. 이것도 승수 공식 겸 그냥 암기는 해 두셔도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직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를 좀 해 놓으시고 그다음 요거까지 하셔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이게 되면은 그냥 암기만 해요. 야, IS 공식 그 기울기 어떻게 되지? 이거지? 그러면 뭐 이게 C가 어떻게 되면 그래도 문제 풀 수 있는데 약간 문제가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식으로 하거나 그런 거 말고 조금이라도 응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이렇게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울기 결정 요인이 요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색깔을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끝에 뭐 플러스 얼마 잔챙이 이게 절편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284페이지 가보시면 몇 가지 확인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기울기가 음수니까 IS 우하향한다. 뭐 그렇죠. Y랑 R 보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우하향 알 수가 있고요. 우하향. 그 다음에 2번 정부 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IS가 우측 이동한다. 이거는 우리가 승수 그거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 승수랑 조세 승수 보면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크다. 균형 재정 승수 그 얘기예요. 그리고 3번 정부 지출 증가하면 IS가 우측 이동하는데 우측 얼마나 이동합니까? 승수배만큼 이동하는 거. 이자율이 고정됐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서 자, 케인즈 우리 승수 효과 봤었잖아요. Y가 있고 자, 밑에 그림 참고로 보세요. IS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자율 고정시켜요. 케인즈의 단순한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IS가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이쪽 가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시죠. 정부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했는데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한 거죠. 이만큼. 승수할 때 했었어요.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출 증가하면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같고 근데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몇 배 이상까지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자율이 만약에 고정돼 있을 때 국민소득이 이자율이 지금 내려갔으니까 문제인데 이자율이 고정돼 있으면 Y0에서 Y1까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IS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사실 요 길이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에다가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MPC가 스몰 c예요. 얘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옆으로 이자율이 가만히 있으면 1 MPC분의 1에다가 정부 지출이 만약에 100이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5배인 500 증가한다. 그러니까 500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LM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또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아무튼 밑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그 예제는 별표 5개 하세요. 별표 5개. 그 소비함수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평축으로 1 C 스몰 c가 MPC죠. 그거분의 1 델타 G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한번 여기서 살짝 도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예제 보세요. 자, 거기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수출 수입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소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100 플러스 한계 소비상의 0.8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T T도 뭐 그냥 복잡하게는 안 했네요. T는 얼마입니까? 하면 T는 100 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가지쳐서 들어가세요. 물론 쓸 때는 그냥 바로 써도 돼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180 마이너스 2R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 지출 얘는 그대로 100 이렇게 돼 있고요. 끝이에요. 끝. 그 변수가 뭐가 남아요? 우리가 아까는 그냥 막 자질구레하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는 R과 Y 두 개만 남죠. 그래서 R과 Y의 관계로 정리하면 크게 IS예요.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 따라서 정리하니까 Y는 1500 마이너스 100R 이게 IS 곡선식이에요. IS 곡선. 이건 되게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기울기는 요거 R로 정리하면 뭐 100분의 1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 지출이 200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아까는 이게 100이었잖아요. 100이었는데 이게 증가해서 200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밑에 쭉 증가하게 되면 뭐 거기 이자율이 그냥 뭐 따로 5% 예를 들었는데 5%면 얼마? 5%일 때 1000 이렇게 돼 있죠. 5%일 때 이 값을 쫙 집어넣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림을 살짝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자율과 요 IS 곡선 여기다 그림을 그려요. Y에다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때 이자율이 R이 5% 가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때 값이 1000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200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밑에 쭉 계산을 쫙 하게 되면은 그때 나타낸 R에다 5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옆으로 이만큼 증가하는데 이게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실제 뭐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이게 승수가 1 MPC가 0.8이니까 1 0.8분의 1 거기다 정부 지출 이렇게 되니까 저기서 100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했죠. 승수는 5잖아요. 5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계산 안 하고 그냥 150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승수 효과만큼 Y가 증가한 거죠. 아무튼 이 그림 왼쪽으로 보시고 왼쪽 그림으로 막 저렇게 하다가 복잡하게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요것만 좀 잘 하시고 요거 예제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자율이 안 변하고 이게 고정됐다는 것은 케인즈의 승수 효과를 나타내. 케인즈 할 때 우리가 승수 효과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길이가 바로 저 승수 효과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85페이지 살짝 가볼게요. 자, 거기 IS 곡선의 기울기에 나와 있는데 그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보시고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 B예요. B.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 MPC가 스몰 c예요. 한계 저축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 똑같은 정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율 스몰 t, 한계 수입 성향 M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식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언제 커지고 작아집니까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B와 C는 클수록 그리고 S와 T와 M은 작을수록 IS 곡선은
평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그거 식으로 암기하시고 다음 2번 볼게요. IS 곡선의 기울기랑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B예요. B.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 투자의 이자율이 민감하면은 고전학파에 가깝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서 케인작파는 작다고 봤죠. 애니멀 스피릿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S는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조금 변하면 Y가 많이 안 변하니까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가파른 걸 이동시킬 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적 거의 밑줄 치시고 이렇게 써두세요. 가파른 거 이동시켜야 효과적.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그리고 다시 또 그건 설명드릴게요. 밑에 케인즈 단수 모형에서는 독립 투자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자율이 변해도 투자가 하나도 안 변하고요.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그걸로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오른쪽 바로 다이렉틀리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의 IS가 도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IS가 이동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6페이지 밑에 가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1번을 한번 볼게요. IS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IS 절편이 켜지면 절편은 기울기랑 상관없는 절편이 이동하게 되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볼게요. 파란 색깔의 절편에 해당하는 거 뭐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그냥 우리가 간단한 거 있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증가. 조세는 어떻게 돼요? 누출이니까 C를 감소시키는 거죠. 수입 증가, 수입도 마이너스예요. 유발 그 수입이 증가하면 소득에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축도 누출이고요. 그러니까 주입이 증가하면 IS가 우측 이동하고 그 다음에 누출이 발생하면 IS는 좌측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그림 왼쪽 한번 보세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여기 보시면 이자율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보이세요? 이자율은 R0인데 R0로 이렇게 똑같아요. 정부 지출이 G0에서 G1으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이자율은 R0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옆으로 이동하게 돼서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살짝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우선 정리하시고 눈에 좀 자꾸 익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한번 리뷰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린 거 몇 개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오늘이 ISLM을 다 그냥 간단히 끝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